장기 투자하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국내 건설주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10년간 멘붕이셨을 겁니다. 국내 건설주는 약 10년간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약세였습니다. 약세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수주발 부실인데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 약 2번의 빅베스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 부실은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해외 수주 부실에 대한 의구심이 건설주가 최근 좋은 실적을 내매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건설사들은 해외 비중보다 국내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건설주가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고 지금의 좋은 수익을 평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주가 상승하려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상승은 분양 시장을 자극시키고 착공 건수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국내 건설 시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이 좋아지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로 인해서 해외발 부실로 인해서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는 측면을 국내 건설 쪽으로 포트 비중을 다시 늘리면서 건설사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왔습니다. 여전히 해외 수주는 수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해외 플랜트를 통한 수익이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최대한 확실한 해외 플랜트만을 수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 건설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건설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들은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를 통해서 향후 건설사들의 경기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상승 요건, 건설사 포트폴리오, 인허가 착공 건수를 확인하는 식으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가지고 향후 건설사들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건설주에 봄이 온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 위주의 건설 시장이 민간 주도의 건설 시장으로 변모되면서 향후 건설주에 봄이 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건설주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저의 타픽인 계룡건설과 한라건설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향후 건설 시장에서 대형 건설주와 중소형 건설주 중 어디가 더 유리할지 잘 비교해보고 건설주를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라의 월봉 차트입니다. 이처럼 10년간 제대로 된 상승이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PBR이 0.6배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할인폭은 45%에 달합니다. 이러한 저평가 이유는 2010년 이전에 해외 수주가 증가하였고 이 해외 수주에서 엄청난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대규모 부실로 인해 빅베스를 한 차례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부실이 발생하여 해외발 2차 빅베스를 단행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규제를 강화하였고 시장에서는 건설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건설주가 코스피 대비 할인폭이 대폭 컸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외발 대규모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서 건설사는 국내 매출 비중을 늘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공급이 증가한다는 소식이 발생한다면 건설주가 재평가받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역대급 수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저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현장에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염려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재건축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 LTV 제한, 양도세 중과 등 비우호적인 환경이 건설주 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경기 방정식의 독립 변수인 경제 성장률, 통화량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측면입니다.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습니다. 21년에는 다시 4.0%로 플러스 성장에 성공하였고 21년 예측치는 22년입니다. 22년 예측치는 약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를 넘어야 부동산 시장의 상승 여력이 발생한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화 및 유동성 지표 장기 추이입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은 통화 유동성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측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을 폈다면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쪽으로 정책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도 공급 강화로 방향을 틀었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급에 윤석열 정부가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건축, 대출 규제, 세제에서도 모두 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는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약 107%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의 45% 정도를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규제하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에서 통하지 않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더 늘려 시장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년간 평균 분양 물량이 30만 호였는데 올 하반기부터 50만 호에서 60만 호가 시장에 공급될 것입니다. 이는 규제 위주의 실패한 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국내 주택 건설에 비중이 높은 국내 건설사의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증가 추이입니다. 20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러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재개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재개발로 인한 건설사들의 공급 증가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설사 두 곳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입니다. 한라는 매출액 1조 3천억, 영업이익 800억, 당기순이익이 약 1,000억 가까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2,253억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은 매출액 2조 3천억, 영업이익 1,800억, 당기순이익이 1,100억에 이르지만은 시가총액은 3,559억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건설사는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와 공급량 증가를 통해 재평가를 받는다면 주가 역시 다시금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앞에서 주택 인허가 추이, 착공 추이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건설사들이 건축 주택 매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60%, 이 기여도는 77%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주택 시장은 주택 인허가, 주택 분양, 주택 착공, 주택 준공, 주택 입주, 재고 주택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인허가에서 인허가 통계, 분양 통계, 착공 통계, 건설 수주, 이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통계는 인허가 통계와 착공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살핀다면 2년 뒤의 흐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 통계와 착공 통계를 통해 국내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이후 착공이 되고 착공과 동시에 수주가 되기 때문에 국내 업황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국내 건설 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21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도 21년에 이어 역대급 수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 SOC 예안이 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고 주거용 건축 수주 또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22년 건설 수주는 21년 대비 0.9% 증가한 21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건설 사업 또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량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21년도에는
앞서 보았듯이 역대급 수주량인 212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주량을 보시면 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주거용 건축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건설사가 매출의 절대량 증가와 더불어 수익성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인허가 추이와 주택 착공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모든 것들은 이 인허가 추이와 착공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밑그림이었습니다. 인허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을 계기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만 완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착공량을 늘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추이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것이 19년을 계기로 반등에 성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진 주택시장의 착공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인허가 물량 또한 반등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향후 착공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자 다시금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서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내 건설사는 국내 쪽 매출 비중이 높고 수익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늘어난 인허가 추이와 착공 추이는 국내 건설에 특화되어 있는 국내 건설사에게 더 큰 수익성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들어오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와 공급 증가, 이 또한 민간 위주의 공급 증가 정책을 공포한 만큼 향후 주택시장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수익성이 좋은 서울 인허가의 급증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향상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착공 실적의 큰 폭 증가도 건설사 수익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주를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투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